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는 세상 언제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장애인의 미래를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보는 그런 이런 장애인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모아서 장애인 사회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판을 벌려나가려고 합니다. 장미화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화에 참여하게 된 윤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장미화 오늘 첫 시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말고도 이 테이블에 두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서로 잘 아시는 분이죠. 서로 소개를 해 주실까요? 먼저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미주 씨라고 불리고 싶은 장애 엄마 김미주입니다. 예, 서인환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직책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칼럼니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태장애인 연합 의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세 명이서 때론 설렁하고 때론 유쾌하게 장애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장미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어때요? 장미 같은 아름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가시도 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미래를 얘기한다 이 줄임말 아닙니까? 거기에 그 이야기한다는 화. 근데 이거를 꽃으로 피워서 꽃 화자를 써서 좀 다른 의미. 나중에 가수 장미화를 좀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건 장미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시간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가시를 가진 장미화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지금 독감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침 같은 거 이런 걸 이게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부터 제가 금연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금연했다는 걸 다 이제 공개를 해야 앞으로 금연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금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담배를 한 개 꺼내는데 제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런 사담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해야 될 게 대학생들의 이제 문화, 놀이 문화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몇 달 됐나요? 지난달인가? 지난달쯤에 SNS 상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의 어떤 이제 음주 문화, 또 놀이 문화, 또 신고 문화, 이런 데에 JM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JM 그래서 점프맨인 줄 알았어요. 미주 씨는? 역시 대학생들이랑 그런 야거나 이런 것도 영어로 하고 있네요. 네. JM, 저는 아이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의 문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그게 더 재밌고, 자기들만의 문화라는 감이 들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만들어서 쓰고, 특히 대학 문화가 언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JM이 FM에서 파생된 용어라면서요? FM? 저는 워낙 너무 교과서적인 사람. FM 장학금이라는 말 들어봤죠? 파덜버들, 부모가 주는 돈. FM 장학금이 파더마더 장학금이라고. 저는 파더마더 젠틀맨인 줄 알았는데. FM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야전 교범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야전에서 전투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숨고 총알이 날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포복은 어떻게 하고, 또 쉴 때 이제 전방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적혀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필드 매뉴얼이라 그래서 군대에서는 FM대로 하라는 거는 매뉴얼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한국 사회가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 FM이라는 군대 용어가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거죠. FM대로 하라는 거는 규정대로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과서처럼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일반화된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저는 85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는 신고식이
그 있었습니다. 이제 신입생 들어가면 그 FM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신고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사모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름을 대야 되는 거죠. 군대식으로 말하면 관등성명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5학번 경영학과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근데 그 패턴이 똑같이 이렇게 돼요. 저 같으면 이제 경북대학교 경영학 상대 경영학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똑같은 포맷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FM이라고 그러게. 근데 이제 이 FM이 이제 파생된 게 있어요. 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JM 같은 거. JM. 네. JM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J넷 방송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J가 뭐의 약자겠습니까?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JTBC요? 출연료가 높겠군요. 그러면. 중앙의 J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장애의 J예요. 그래서 장애 방송이라 해서 J넷 이렇게 하는데 이 JM이라는 것도 장애 매뉴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특별하게 무슨 영어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JM 하니까 이제 장애 매뉴얼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조금 이제 영어를 한다는 친구는 요거를 HM이라든가 뭐 DM으로도 쓴대요. 그 HM은 핸디캡트 매뉴얼 이렇게 쓰고 DM은 디세이블드 매뉴얼 이렇게 해서 좀 영어식으로 이제 장애를 표현하는 HM, 뭐 DM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영어 문화권이라 그 영어 약어로 쓰는 걸까요? 우리 장애인도 사실은 이런 그 약어를 쓰잖아요. 장애인 중에서 MD 뭐 이런만 쓰잖아요. MD요? MD가 그 장애를 입었는데 중도 장애인이 돼서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은 MD가 아니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맨땅에 헤딩이다. 맨땅에 헤딩 장애인. 그래가지고 보조금 정부금 못 받는 분들을 MD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그 서울에 그 뭐 무슨 대학이라고 하면 다 알만한 대학인데 유명한 그 사립 대학에 다니는 공대 학생들하고 또 역시 유명한 그 사립 그 명문 여대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미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미팅을 이제 하는 자리에서 이 남학생들이 특수교육학과 이 학생들이니까 너희는 이제 JM으로 소개를 한번 해봐라. 그게 JM 뭐냐면 방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 이제 FM은 군대 방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고 JM은 이제 소위 말해 장애인 스타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에 맞게 소개하라는 건가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렇게 장애인이라는 흉내를 내면서 자기 소개를 인상 깊게 하는 게 일반 문화가 된 거예요? 그 FM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놀이 문화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JM 그 이제 장애 쪽 그 장애 매뉴얼 그 이제 그 소개 방식이라는 거죠. 장애인 버전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소개를 할 것 같습니까? 대학생들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흉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흉내 낸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별로 인상 깊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JM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로 발달장애나 뇌성마비 흉내를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7번 방의 선물에 나오는 주인공 이용구라는 그 이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캐릭터의 이제 흉내를 내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JM식 그 소개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공연 학예는 대학생들이니까 공공연 학예는 장애인들의 흉내를 낸다든가 뭐 장애인들의 이제 문화를 입에 이제 그 드러내놓지 못하는데 그런 음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미팅 자리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런 거 속에서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그 비하하는 그런 내용 안전한 공간에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장애인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냥 털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스트레스 푸고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받아들여서는 안 왜냐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억압할 수는. 소견 봉사 이런 말이 그 배설 이름이었어요. 그 장애인이지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이 장애인들한테 벼슬을 줬어요. 그 월급이 녹봉은 주지 않고 벼슬 이름을 만들어준 벼슬 이름이 소경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지만 자기는 인식 개선을 그 당시에는 한 거예요. 요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고친 것처럼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장애인 이제 소경은 비하 발언처럼 이제 의미가 바뀌었단 말이죠. 저는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선했지만 언젠가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도 비하 발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하나의 그 문화라고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일깨워 나가고 고쳐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용인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 이제 언론에서 조금 나왔었죠. 이게 그 대학생들의 JM 그 놀이문화 나오고 또 SNS에서 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SNS 상에서 이게 막 떠돌면서 저도 그걸 이제 댓글 같은 걸 좀 봤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해요. 그 댓글에서 뭐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그런 이제 댓글에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병신 같은 자식들.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 아이들을 비판하는 댓글에 그 댓글 자체가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서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달기도 있어요. 하고. 이 병신 같은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 말은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되고 우리 유행가 가사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스스로가 바보라고 하는 건 되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만들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서는 그냥 이벤트, 어떤 사건 같은 거 하나 이제 지나가는 이제 에피소드 같은 정도로 이제 짚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로 짚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이들 대학생들의 어떤 놀이 문화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요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꺼내놓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이 왜 이제 나타나는가? 결국은 아무리 대학생이라 그러더라도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가 표현하는가를 학습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통용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제 장애 체험 교육 또는 인식 교육 때문에 장애 당사자들이 각 학교에 강사로 요즘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 딸들에게 너네도 장애인 인식 교육 받아봤냐? 또 교육하면은 그 반응이 어떠냐? 저는 이제 장애 관련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효과가 있었나를 알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그 분이 오셔서 강의할 때는 다 조용히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재미없으면 다 마음껏 떠들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가고 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 그 인식교육을 오셨던 특히 장애가 심하신 경우인 강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강사를 흉내내는 놀이를 쉬는 시간에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뭐 생활시설이든 뭐 기관이든 방문해서 또 자원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키워진 것 같아요.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는 아주 착하고 좋은 표정으로 하고 오지만 갔다 와서 내가 어디 갔다 왔는 줄 아느냐. 거기 갔더니 이런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데? 그러면 이제 그 흉내를 내면서 그 자체의 교육이 역효과를 내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문화와 익혀진 이런 게 대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걸 표현해내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그 대학의 그 학생들이 뭐 기획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신입생 환영이나 이럴 때 또 미팅이나 뭐 이럴 때 뭐 이거 프로그램 했으니 뭐 이런 거를 익혀와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 몸에 배어 있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안착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유치원에서 그 교통안전 그 인식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그 차를 타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이제 체험을 하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위험하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뭐 이 장애인 인식에 관한 교육도 왜 필요한지 장애인을 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인식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해서 신비하고 흉내내고 싶은 대상이 돼버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특히 장애인 체험 같은 경우에
잠시 해보고 오히려 더 자기에 대한 오해를 더 깊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그 장애인들을 놀이의 대상, 자기들 놀이의 대상으로 이제 삼는 게 그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완전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흉내 내기의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그 인식 개선 교육을 삼아버리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대중 매체나 미디어가 그런 놀이를 양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그 해봅니다. 그 마라톤 이후에 자폐성 장애인들 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레인맨 같은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자폐인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자폐인들의 말투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행위를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기존에 많이 이렇게 코미디의 소재가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그 이제 연장이 이런 JM이라는 그 대학생들의 놀이 문화에 좀 일부 또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이 JM을 하는 분들, 장애인이 되고 싶었던 아니면 그냥 재미로 했던 간에 어쨌든 장애 흉내 잘 낸다고 이래가지고 장애인증을 하나씩 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혜택도 늘고. 돌아가게 돼서 저는 반대입니다. 서비스는 네. 안 주는 쪽에 경정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한 7급 장애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근데 그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창조를 하든 어릴 때 이런 뭐 교육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기회가 없어서 잘못 교육을 받았든 그 반대급부 즉 예를 들면 건강하게 장애인이 누구인가 또 장애는 무엇이고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게 놀림거리거나 부정적이거나 또는 뭐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반대급부에 다른 어떤 대안이나 어떤 교육이나 문화가 없기 때문에 더 속도를 붙여서 가속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체를 통해서 창조된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는 그 매체를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누군가 또 다른 시각이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되는 건데 매체가 장애인을 창조해낸다라는 건 대중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중이 뭘 원하는가를 끌어내니까 공감대가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감동도 받고 또 그러면서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것도 이렇게 익숙한 문화로 가면서 사실은 그 장애가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을 만들어낸 장애인을 통해서 스스로 위안받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간다고 착각하고 라는 게 일방통행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흉내내기가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행동하고 이런 것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존경하는 거고, 이제 닮고 싶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 사장님이 이제 키우는 개가 있으면 개 이름을 사장님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이제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일 때 우리 쪽 사람이 아니고 흑인이 백인을 흉내내고 뭐 백인이 흉내내고 이런 것들은 자신들과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입장에서 이게 흉내내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 문화에서 이것은 장애인의 문화가 장애인들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배타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요즘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법대죠. 법대. 그래서 웬 아줌마가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입학한 첫 학기 때 작년에 정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내나 좀 반응을 봤는데 첫째는 당황을 하더라고요. 낯설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정말 예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저는 청년들은 이렇게 우리 세대와 달라서 장애인을 배려할 걸 생각해서 제가 등장하면 제가 또 이 공주 기질 있지 않습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딱 등장하면 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다든지 뭐 잘 안내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청년들도
엘리베이터를 먼저 자기들이 다 타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 뒤돌아서 하면 저는 타려고 보고 있고 탄 사람들은 뒤돌아서니 마주 보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최소 10초에서 30초 문 열려 있거든요. 그 긴장의 그 눈빛 교환과 그 예를 들면은 기싸움. 너네가 내가 여기 있는데 먼저 탔어 이거와 저 아줌마 때문에 뭐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빨리 가야 되고 양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장애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 시간에 가끔 가서 특이한 사람들 좋은 일 하려고 사인 받고 오는 수준. 그리고 나서도 처음 만나본 이상한 인종이죠. 이상한 인종. 그러니까 흉내내게 하고 이런 수준으로 끝났는데 진지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성의 전당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또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대학과 대학생들이 뭐 그렇게 잘 그 이렇게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장애인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주는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뭐 문화적인 거를 비평하거나 뭐 영화도 장애인 소재로 나왔을 때 그 의견을 내면은 제가 그때 정말 심각하게 다시 반응이 뭐였냐면 장애인들은 뭐 조금만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까탈스럽다. 병적으로 너무 병적으로 저렇게 나오니 뭐 좋은 의미로 하더라도 진짜 하기 피곤한 대상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을 딱 맞게 하더라고요. 그때 참 난감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도 좀 들고 두 번째는 이런 비장애인 중심 장애를 비하하는 이런 문화, 소고 비호 그다음에 장애인 범주에서 우리들이 하는 문화가 만나는 지점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초기에 그 신혼 때 그 어떤 질문을 시댁 식구한테 받았냐면 이제 시아주버님 되신 분이죠. 그분이 한 2, 3년을 저한테 말씀을 안 걸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첫 딸이 나니까 이제 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말문을 트셨는데 그때 저한테 딱 그 정종 딱 놓고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한판 붙는 의미로 이렇게 술 한잔 권하시면서 무슨 고민을 털어놓으셨냐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살면 그냥 말이 예를 들면 뭐 야 병신아 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갑자기 제가 등장하면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살면서 장애인 아니어도 야 병신아 뭐 바보야 이러고 하는데 그게 입에 배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진짜 장애인이 등장했으니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가 나타나니 거북해지는 가족 생활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내가 그런 측면마저도 제한을 받는다라는 그 불편함 이런 것가 막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한테 저를 소개 왜 안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친척들이 장애인을 며느리로 둔 거에 대한 뭐라 할까요? 책임을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장손이고 큰 형이 이런 며느리를 들이도록 아무 대책을 안 세웠냐라는 그거를 뒤에서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인 저에게 장애인 때문에 겪는 고충을 상담하셔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많은 교육을 하고 이게 이제 의도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려면 어떤 마음속의 준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긴장감을 만든다는 거죠. 뇌에서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문법을 만들어서 말을 했던 것을 특정자들은 서서는 안 된다는 이 또 하나의 뇌가 작동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경직을 주고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득이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좀 문화는 그 특정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그런 이런 일종의 뭐 규범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화 자체가 어떤 결여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문화가 불완전한 건데요.
이것은 이 상대를 생각해 주지 않는 상대가 그것을 만약에 봤다면 어떻게 느낄까? 그런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장애인이 있었다면 그걸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이 문화는 지적되고 비판받고 고쳐져야 된다. 이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문화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항상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문화는 항상 이 질서와 그다음에 무질서, 그다음에 문화의 파괴가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어져야 될 그런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자연스럽게 정리 발언이 이제 하신 거네요. 한마디씩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경계들을 푸는 문제, 장애, 비장애, 또 뭐 나이, 뭐 여러 다양성,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알고 경험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소통이 아니라요. 함께 부대끼고 살 수 있는 장애인이 모든 지역과 가족과 직장 모든 곳에서 동등하게 자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료이고 그런 지역 주민이다라는 게 익숙해지면 또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원론적인 목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대학생들의 이 문화,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하지만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대학에서 사회를 하나의 경험해보고 거기에서 사회의 룰을 보는 건데 거기에서 인정되면 다 인정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부잣집 애들한테 굽기 그런 걸 배우면 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악도 선도 다 학습되는 하나의 모범 교육장이, 이 사회 교육장이 있고 사회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문화를 주는 것은 이 성인들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녹화였는데 또 훌륭하신 분 두 분하고 별로 훌륭하지 않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장미화라는 또 이 우리의 이름에 맞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가시가 발칙한 그러면은 좀 너무 착하게 사회 현상을 분석한 듯한 느낌이 저는 좀 그렇네요. 있습니다. 오늘 좀 너무 착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흥분을 좀 해줬어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군요. 네, 흥부는 놀부 동생인데. 그렇군요. 놀부가 흥부가 거기 왜 뺨 맞잖아요. 밥을 몰래 훔쳐 먹다가. 그래서 그때 뺨 맞은 게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기가 없으니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흥분돼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흥분된다 그러니까 뺨을 맞은 건데요. 우리도 뭐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좀 흥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미화가 진짜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